자, 우리 110번 3일의 시장 점유율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시장 점유율 차이, 시장 규모 차이 110번입니다. 실제 규모 곱하기 실제 점유율 곱하기 예산 평균 단위당 공원이익. 자, 다음에 또 실제 규모 곱하기 예산 점유율이죠. 곱하기 예산 평균 단위당 공원이익. 자, 그 다음에 예산 규모 그다음에 예산 점유율, 예산 시장 점유율 곱하기 예산 평균 단위당 공원이익. 숫자만 그대로 투입하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자, 단위당 예산 평균 공원이익은 100원이고요. 자, 실제 규모 10만 개, 실제 점유율 40%. 자, 실제 규모 10만 개, 예산 점유율 40%. 예산 규모 12만 개, 예산 점유율 40%. 숫자만 하나씩 구하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400만 원이고요. 자, 4만개 곱하기 100. 400입니다. 점유율 차이는 없고요. $480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차이, 점유율 차이는 제로입니다. 시장 규모 차이, 왼쪽에서 오른쪽을 뺍니다. 마이너스 80이고요. 우리 판매 부서의 마이너스는 불리한 차이죠. 원가 파트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차이. 자, 문제 110번 문제가 좀 잘못됐네요. 실제 우리가 실제 점유율과 예산 점유율이 같기 때문에 점유율 차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전부 다 보기 내용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전부 다 맞게 정답 처리할 거고요.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예산시장 점유율이 45%로 바꿔보겠습니다. 예산시장 점유율이 45%, 40%가 아니라 45%, 40%가 아니라 45%. 이렇게 문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숫자가 10만원 곱하기 45% 곱하기 100이니까 450만원 나오고요. 여기 숫자가 540만원 나옵니다. 자, 그럼 점유율 차이가 마이너스 50에 나오죠. 원가 파트에 뜨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면 유리한 차이인데 판매 부서는 불리한 차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90만원
9가 마이너스니까 우리 불리한 차이. 자, 문제를 이렇게 수정하고 하면 예산 시장 점유율을 45%라면 시장 점유율 차이는 마이너스 50만원 불리한 차이.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그러면 정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10번 예산 시장 점유율을 40%인데 45%로 문제를 수정해 두겠습니다. 아마 실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정답 처리할 겁니다. 자, 111번. 경제적 부가가치가 12억일 때 자기자본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법인세 효과는 무시합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 이런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111번도 문제를 EVA 숫자를 그대로 투입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부가가치, 세후 실질 영업이익 빼기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 자, 세후 실질 영업이익 법인세 효과는 무시하니까 매출액 120 빼기 매출원가 75. 자, 판매관리비 15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의 수익 중 영업 관련된 수익이 있습니다. 더해줍니다. 영업의 비용인데 영업 관련된 비용이 있습니다. 빼줍니다. 자, 빼기 투하자본 총 200억 원입니다. 타인자본 120, 자기자본 80, 200억이고요.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 더블지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12억이 나왔죠.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8이고요. 자, 가중평균 자본비용 자, 0.08 8%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8% 나오게끔 또 자기 자본 비용을 계산해 볼게요. 타인 자본 비용 6%고요. 자, 차지하는 비율 200 중에 타인 자본 차지하는 비중이 125. 여기 8%. 아니죠. 예. 자기 자본 비용 200 중에 자기 자본 80. 자, 이렇게 한 숫자가 8% 나와야 됩니다. 8%. 자, 이때 자기 자본 비용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11% 나오죠. K는 11%. 따라서 자기 자본 비용은 11%. 자, 계산 6% 곱하기 0.06 곱하기 200분의 120 더하기 자기 자본 비용 곱하기 200분의 80 금액이 0.08.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 비용을 역산 구하면 11% 0.11이 계산이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111번 문제도 좀 꼬아낸 문제인데 전체 계산 구조만 하시면 세후 실질 영업이익 법인세 없으니까 법인세 비용 고려할 필요 없고요. 투하자본 200억 가중평균 자본 비용 해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12억. 자, 이 산식에서 우리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8%.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자기 자본
차지하는 비율, 타인자본 차지하는 비율 두 개를 가중평균에서 구했습니다. 두 개를 자, 가중평균에서 구하면 8% 나오고요. 이 산식에서 자기자본 비용이 11% 계산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112번. 자,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간로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 자, 결혼 소식 없어? 그러게 말이야. 더 이상 나이 먹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영희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헤어져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 잘 생각해서 판단해. 내가 영희와 사귀기 위해 쓴 데이트 비용, 시간 등 정말 많은데 헤어지면 다 날라가잖아요. 아깝지 않겠어? 물론 아깝긴 하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메모란 겁니다. 이미 과거에 입출된 원가라서 내가 영희와 헤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즉 미래 의사결정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메모론가입니다. 메모론가. 정답 1번이죠. 자, 113번. 의사결정 관련하여 관련 원가에 해당되는 원가의 합은 옳은 것은 기회원가. 반드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해야 됩니다. 메모론가.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회피불능원가. 새로운 미래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 없고요. 회피가능원가.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관련 원가는 기회원가와 회피가능원가 두 개 합입니다. 3만원. 정답 3번입니다. 114번. 최근 제품 단위당 만원에 800단위 구입하겠다는 특별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문을 수락하더라도 기존 판매 가격이나 고정원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효 생산 능력은 충분하고요. 즉 기회원가 없고 고정원가, 판매 가격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단위당 원가가 다음과 같을 경우 특별 주문 수락 여부와 회사 이익에 미친 영향을 옳은 것은 정분 수익, 정분 비용. 자, 새로운 의사결정을 선택함으로써 정분 수익, 만개고요.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매출액이 그만큼 늘어날 겁니다. 만원에 800단위입니다. 800단위.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제안을 수락하더라도 유효 생산 능력은 충분하니까 기존 판매를 줄이거나 특별히 수익 관련된 자료는 없으니까 정분 수익만 새로운 투자 제안을 선택함으로써 수익 증가만 고려하면 됩니다. 기회원가. 유효 생산 능력은 충분하니까 기회원가의 영향은 없고요. 자, 수익이 플러스 800만원 증가됩니다. 정분 비용을 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수락하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800개에 대한 제조원가가 증가하죠. 근데 고정원가는 특별히 변동이 없는 걸로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비만 증가하고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고정비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직접 재료원가 3,000원, 직접 노무원가 3,000원, 변동 재료간접원가 3,500원. 자, 비용 증가분 $760이고요. 정분 수익에서 정분 비용을 뺍니다. 정분 이익이 나오고요. 플러스 800에서 플러스 760을 빼면 플러스 40만원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회사 전체 이익이 40만원 증가하니까 특별 주문을 수락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15번. 3일 부품 제조와 관련된 원가 제는 다음과 같다.
외부의 제조업자가 이 부품을 납품하겠다고 제안을 했으며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 고정재료원자본가 3분의 1을 회피할 수 있다면 3일이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당 구입원가는 얼마인가? 자, 문제에서 고정비 변화도 있으니까 반드시 고정비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부품 구입 가격 P 곱하기 자, 수량은 10,000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늘어나는 비용, 그다음 줄어드는 비용. 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원자본가, 단위당 제조원가 곱하기 10,000개. 자, 총 변동비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 고정비의 3분의 2가 회피할 수 있다. 고정비가 줄어드는 거죠. 자, 600,000원 곱하기 3분의 2. 자, 총 변동비 줄어드는 거, 고정비 줄어드는 거, 이거 두 개 합계가 갖게 되는 구입 가격이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부품 단위당 가격입니다. (440이고요) 따라서 P는 440원이 됩니다. 외부 구입할 때 늘어나는 비용, 단위당 구입가액 곱하기 10,000개. 외부 구입하면 자가 제조하지 않으니까 자가 제조하는 비용 감소, 변동비.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 고정비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데 문제에서 고정비도 3분의 2만큼 줄어드니까 이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두 개가 같아지는 점이 최대 구입할 수 있는 구입 가격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116번. 순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자, 내부 수익률법은 최저 필수익률을 상회하는 투자를 채택한다. 이때 최저 필수익률은 자본비용. 2번. 순현재가치법은 가치가산 원칙이 적용되나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부 수익률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순현재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둘 다 화폐의 시황가치를 고려합니다. 4번.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순현재가치가 투자 금액보다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 아니죠.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 경우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 빼기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 현가.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에서,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 유출 현재가치 뺀 금액을 우리가 순현재가치, NPV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보다 크면 채택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17번. 장기 의사결정 시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중 장기 의사결정을 위한 현금 흐름 추정의 기본칙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이자 비용은 할인율을 통해 반영되므로 현금 흐름 산정 시 이자 비용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모에 반영합니다. 2번.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지만 법인세 송금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세 절세 효과는 고려해야 됩니다. 3번. 명목 현금 흐름은 명목 현금 할인율로 해야 되고요. 실질 현금 흐름은 실질 할인율로 할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응이 됩니다. 4번. 법인세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법인세도 회사 현금 유출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 반영할 때 꼭 고려해야 됩니다. 세후 영업 현금 흐름, 기존 자산을 처분할 때 기존 기계자산
신기계자산을 처분할 때, 구기계자산을 처분할 때, 신기계자산은 잔존 시점에 처분할 때 반드시 법인세 효과도 고려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18번. 자, 회수 기간입니다. 회수 기간. 자, 현금 유출 35,000원. 이 현금 유출을 우리가 회수하는 기간이 몇 년이 됐냐?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자, 1년에 8,500, 2년에 9,000, 3년에 만입니다. 3년까지 누적하면 (8,500) 더하기 9,000 더하기 만. 자, 3년까지 누적한 금액 27,500입니다. 자, 4년까지 누적하게 되면 37,500이 되죠. 여기다가 만을 더해야 되니까. 자, 그럼 우리가 35,000원 현금 유출이 유입되는 기간은 3에서 4년입니다. 따라 3 플러스. 자,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7,500이죠. 1년 동안 만의 현금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7,500이니까, 자, 1년에 만 들어오는데 7,500 들어오려면 연 단위로 환산하면 몇 년일까? 0.75년입니다. 따라서 35,000원 현금 투자 유출이 회수되는 기간은 3.75년이 됩니다. 3년까지 누적한 금액이 27,500원, 그 후 1년 기간 내에 만이 들어옵니다. 4년까지 누적하면 37,500원인데, 그래서 대략 3에서 4년 정도. 자, 마지막 4년 차에 만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7,500만 들어오면 35,000원이 계산되기 때문에 1년에 만 들어오는데 7,500이 들어오는 금액을 연으로 환산하면 몇 년일까? 0.75년. 정답 3번입니다. 119번. A사업부, B사업부 있고요. 자, A사업부 공급사업부, B사업부 수요사업부. 우리 수요사업부의 최대 대체가격. 수요사업부의 최대 대체가격. 공식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외부 구입 가격이 기준인데, 혹시 지출 가능 원가 정보가 있으면 반영해야 됩니다. 지출 가능 원가. 이 부품을 제조해서 빼기 추가 가공 원가. 자,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50. 추가 가공 원가 500입니다. 550이죠. 550. 그래서 550보다 부품 가격을 더 주게 되면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차라리 생산 안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적자를 보지 않고 최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550입니다. 둘 중 작은 금액이니까, 외부 구입 가격이 600이니까 둘 중 작은 금액이니까 550이 최대 구입 가격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최대 대체 가격 550입니다. 550보다 넘으면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손익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120번. 외부 실패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외부 실패원가, 제품 검사원가, 교육원가, 작업 폐물. 작업 폐물은
내부 실패원가. 외부 실패원가, 반품원가는 외부 실패원가입니다. 이제 소비자가 발견해서 반품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3,000원, 외부 실패원가. 구입재료 검사원가, 소비자 고충 처리비 4,000원. 자, 소비자 고충 처리비도 소비자가 불량품을 발견해서 소비자에게 반품도 하고 재작업도 해야 되고 또는 민원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소비자를 달래기 위해서 고충 처리비가 4,000원 지출됩니다. 따라서 반품원가와 소비자 고충 처리비 7,000원이 외부 실패원가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23년 12월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모두 풀이를 마치겠습니다.